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 개똥철학 시간입니다. 인생은 연극이다 라는 것을 타이틀로 한번 뽑아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썰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제가 어이없게도 고등학교 때 잠시나마 연기자의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연극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장으로도 활동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3년 동안 연극부를 이렇게 열심히 이끌기도 하고 그게 출연도 하고 했는데 정말 매력적인 장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아실현하고 나의 꿈과 목표와 철학과 무슨 관계냐 싶으시겠지만 제가 한번 오늘 재밌는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제가 옛날에 알게 됐던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말이 많이 혹시 꼬이더라도 한번 이해해 주세요. 연극은요,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아주 인간이 했던 대중문화 예술 중에서 종합예술 중에 가장 오래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인 2000년 훨씬 이전에 그때 그리스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연극을 했고 그리고 관람했었습니다. 그 시대 때 누가 있었죠? 소크라테스가 있었죠. 소크라테스를 필두로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렇게 제자들이 다 있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인간의 철학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죠. 태동하기 시작하죠. 모든 학문이나 장르나 여러 가지 이제 예술들, 응용적인 것까지 전부 다 거슬러 올라가면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철학, 서양의 철학, 그러니까 인류의 철학 중에서도 서양의 철학이라고 하면 그리스 시대를 말하지 않고는 절대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시작됐다 봤다 무방한 때 영어 역사도 지중해 연안에서 발달했잖아요. 이 서양이 그 즈음에서 다 발달을 합니다. 자, 그리스 시대 때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두 가지 가면을 크게 썼다고 해요. 특히 대변되는 가면이 더 많이 썼는데 두 가지 대표적인 가면이 웃는 얼굴의 가면 그리고 우는 얼굴의 가면을 썼습니다. 하나는 웃는 얼굴이니까 당연히 희극에 쓰이겠죠. 희극. 하나는 희극을 상징하고요. 하나는 비극을 상징합니다. 슬픈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인간의 가장 희노애락 중에서 가장 기쁘고 슬픈 감정을 대변해주는 가면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마스코트로 쓰곤 했는데 왜 그럼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TV가 있거나 카메라가 있거나 망원경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죠.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철저하게 민주주의를 꽃피운 사람들입니다. 시작한 사람. 누구나 광장에 나와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토의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화법, 논법으로 이어지면서 3단 논법이 이렇게 이 시대를 하면서 논리적인 학문으로 발달하게 되는 그 근거가 되죠. 그걸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논리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거 논리를 설파하고 그리고 인간의 감정,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전파하고 투사하는데 연극만 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연극을 가장 즐겼다고 합니다. 근데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다 광장에 사람들이 나와서 연극을 볼 테지만 망원경도 없고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뒤쪽에 앉은 사람들은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의 얼굴 표정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목소리를 아무리 크게 한다고 해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멀리서도 보라고 가면을 쓰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이 보이라고. 웃는 얼굴이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슬픈 얼굴이면 지금 저 사람이 슬픈 역할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식의 대충의 힌트를 얻으라고. 처음에 저는 이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참신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멀리서나마 배려하는 그런 모습. 자, 연극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연극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극이 뭔지도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연극은 배우가 있어야 되고 3요소를 얘기하면 연극은 배우, 관객, 그리고 각본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희곡이라고도 그래요. 희곡 이꼴 각본이거든요. 자, 아무리 배우가 있어도 그걸 들어주는 관객이 없으면 연극이 안 되고 배우와 관객이 있어도 그럼 배우가 뭘로 연기를 하죠? 각본, 대본을 통해서 연기를 하죠. 이 대본은요, 그냥 대사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괄호 열고 지문이나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각본 또는 희곡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3대 요소는 배우와 관객과 각본, 즉 희곡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걸 배우가 연기하는 무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대 조명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대까지 포함해서 연극을 4요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애초에 3요소에서 시작했고 4요소는 확장된 버전입니다. 자, 연극이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배우가 감독의 지시를 받아서 각본에 의하여 관객에게 선보이는 것, 그것을 바로 연극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연극의 정의랑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연극에 왜 이렇게 초반 썰을 이렇게 길게 푸냐면 연극이 꼭 인생 같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참 아름답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굉장히 슬퍼요. 그렇죠?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인간의 본성과 감정을 나타내는데 연극이 사용됐다는 것처럼 연극 자체가 인간의 감정을 투사하고 인간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키케로라는 사람도 얘기했고 유명한 사람 이름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이 보여지는 것 이게 현대로 오면서 드라마가 되고 뮤지컬이 되고 장르가 바뀌는 거예요. 연극이 되고 그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연극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나오죠? 등장인물들이 다 우리네 삶 같잖아요. 억울한 역할, 억울한 엄마, 억울한 사람 잡아주는 형사, 범죄자 다 이야기 스토리가 있죠. 인간의 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제가 연극이라고 생각하고 얘기 드리는 건데 연극이 참 인생 같대요. 우리네 인생 같잖아요. 관객이 있고 그리고 각본이 있어요. 각본이 누가 쓰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관객이 있어. 내 삶을 지켜보는 사람은 내가 태어났을 때 존재하신 우리 가족들,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우가 있어요. 내가 배우죠. 내 인생에서 제일 큰 배우는 나예요. 바로 내가 주인공인 이 연극이라는 무대에 내가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연극은 막을 올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아실현을 얘기하고 꿈과 목표를 얘기하고 발전을 얘기하는데 왜 연극이고 뜬금없이 인생 얘기냐 싶으신 분이 있을 텐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극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연극이라고 생각하면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연극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연극의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각본가도 되신 거예요. 내가 각본을 써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면 내일의 삶이 바뀌거든.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어떻게 길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지가 다 바뀌거든. 관객이요? 관객 당신들이 맺는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관객이 될 수 있고 당신이 아주 좋은 일이나 선한 일을 하거나 아주 나쁜 일을 한다면 미디어를 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관객이 될 수 있겠죠. 당신 인생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연극 같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 나여야 됩니다. 세상은 나를 위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 내가 아는 누군가 인생에서 내가 그 사람 주위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자 각본가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관객이 되어야 되고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목표나 이런 의식을 잃고 삽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또 오늘 같고 발전 없고 그저 그렇고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냥 길을 다니고 그렇지만 맞지 않으면 어때? 이거라도 감사하지 뭐. 그냥 뚜벅뚜벅 걷고 정도가 아닌 길을 가는 것. 그게 잘못된 길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돌아와야죠. 그게 길이라고 해서 계속하면 되나요? 아니요. 자, 영어로 표현하면 go south라고 하잖아요. 남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야죠. 길이라고 다 똑같은 길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이었다면 갔던 길을 되돌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세상을 살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길을 갑니다. 길이 있다고 그게 다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미 시작되었으면 여러분들은 주인공이자 각본가이자 제 첫 번째 관객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담대함을 키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마치 태양주위를 태양이란 별 주위를 행성들이 돌듯이 여러분이 주인공인 이 인생에서는 여러분들이 별이어야 합니다. 내가 스타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로 등장인물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져야 됩니다. 연극이 막과 장으로 구성되듯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막, 유년 시절, 두 번째 막, 10대, 세 번째 막, 20대, 네 번째 막, 30대 이런 식으로 막이 되고 그 사이에 매해 또는 몇 년 주기로 장, 2장, 3장, 4장, 5장이 결정될 겁니다. 매 순간 터닝 포인트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수많은 터닝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너무나 큰 인생의 중대한 사건이라면 기억이 나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해도 이 터닝 포인트는 본인이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목표라는 이 비전이라는 자아실현에 대한 큰 꿈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에 따르는 노력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기술적인 거니까요. 노력이 먼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서 먼저 이상적인 꿈을, 컨셉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비전이고 그게 꿈이고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내가 주인공인지 모르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주인공, 내가 주인공이란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적어도 내 인생에 내 연극에서는 내가 각본가고 내가 주인공이어야지 그 남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각자가 모두가 주인공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인생에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들이 미치는 영향보다 내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제가 지지난 영상에 9가지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 명을 얘기한 게 그 정도인데요. 절정을 경험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뭐 독립적이고 인류애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그런 것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다 연극의 주인공이 가지는 요소들이 아닐까요? 리더들이요.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별인지 행성인지를 정의하는 것도 당신인 것처럼 내 인생에서 주인공이 나인 순간 그 순간 나는 스타 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정의하지 않으면 당신은 언제까지나 보조 역할, 조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인생에서조차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self-realize 하지 않는데 이게 바로 자아실현, 자기 존재를 깨닫는 거라고 그랬죠. 자기 존재, 자기 existence 존재를 모르는데 누가 나의 존재를 알아줄까요? 우리 부모님? 아니요. 우리 친구? 아니요. 그 누구도 본인을 깨달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출발은 내가 나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나구나. 이게 나구나. 그러면 나를 정의하는 단어, 나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되고 그 정의한 바대로 꿈과 목표를 설정해서 앞으로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목표를 가진다고 얘기했죠. 칼 로저스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게 자아실현의 출발이에요. 당신이 만약에 건강하다면 지금 이 순간 꿈과 목표를 꾸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별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내가 나를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정의하는 바로 이 순간부터가 여러분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모두 함께 자아실현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